이 박사님 어느 정도 발표해주셨고 또 정 기자님 그 교육 현장 실제로 뭐 1박 2일씩 오셔서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해가지고 앞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냥 일반적인 좀 토론을 진행합니다. 제가 일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아까 좀 소개를 한 두 분 정도 더 드렸는데 빼놓은 것 같아가지고요. 토론에 앞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발표합니다. 학교 안정화에서 학생들 갈등 조정이나 학교의 평화 감수성 교육 수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계속 해오셨었죠. 대전 평화여정에 최영민 대표님 모셨는데 그리고 한 분만 더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 유성구청장이시죠. 진동규 전 청장님 계셨습니다. 안정과 관련해서 경실련이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경실련이 안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 안정과 관련해서 경실련이 한 19년 전부터 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년 전에 경찰에 좀 협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통 사고를 위험도를 조정해서 교통 위험 지도를 함께 만들었었고요. 그 당시에 상당히 욕도 많이 먹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무슨 안전을 가지고 이슈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냐 하면서 다른 단체로부터 좀 지적도 받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시민안전방지단, 도시교육센터가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시민안전방지단이라는 활동들이 계속 해왔었고요. 그래서 어린이 요즘 얘기하는 스쿨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놀이터라든지 어디 공원이라든지 안전시설 계속 그 모니터를 해오고 있고 올해도 그 공원하고 뭐 안전은 아니지만 공개공지 시민의 공간 공개공지에 대한 모니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이제 갈등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평화의 정야와 함께 또래들 정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학교 안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뭐 세프티드다 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결국은 소방부처가 원인이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소방부처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인데 결국은 그 주관 부서들의 업무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1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의 문제로 좀 귀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CCTV 얘기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배분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전시청에서 이렇게 배분들을 하거든요. 경찰청의 그 관련된 예산도 대전시에서 배정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안전총괄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CCTV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CCTV의 기능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첨가되다 보니까 어떤 CCTV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체크할 수 있는 CCTV까지 지금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3학년 2반 예를 들어서 이광진 된 학생이 8시 3분에 학교에서 왔다가 10시 반에 교문을 벗어난다. 이게 CCTV로 체크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런 고성능 CCTV들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공익적인 어떤 이 부분과 개인의 정보라는 부분, 인권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을 뭐로 할 것이냐. 이런 기준 자체가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준들은 있지만은 학교는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맞는 어떤
특별한 좀 기준들이 좀 제시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물론 이제 기준들이 교육청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행안부, 지금 안행부의 어떤 기준들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아까 이용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CCTV 관련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한 차례 모셨었고요. 중학교 선생님들을 한 차례 모셨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한 차례 모셔서 같이 간담회를 좀 해봤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저희들 엄청 놀랐었어요. 뭐냐면 아까 이용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관리하는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으로 학교 현장을 나가 CCTV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요, CCTV 모니터가 학교에 어디 설치되어 있냐? 교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교감 선생님 책상 위로 감사의 지적을 받으니까 교감 선생님 책상 위로 옮긴 그런 학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당직실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안전지킴이 분들이 계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CCTV와 관련해가지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분들은 사실 전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성을 갖는 분들이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과연 전문성을 갖는 분들이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결국 이것도 예산의 문제고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최소한 학교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을 하고 지정된 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좀 규정들이 보다 좀 뚜렷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단순히 이게 물론 이제 경찰관 출신이시고 뭐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학교 안전지킴이 분들이 CCTV 모니터를 관리한다. 저는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좀 되는 문제의 좀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지역 이런 또 얘기를 할 때 항상 지역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시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0개가 넘는 단체들이 안전 관련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해서 지역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전부터 좀 준비되어서 활동을 해오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면 그 정책에 의해서 손쉽게 모을 수 있는 유관 기관들이나 이런 단체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냥 출범을 하는 거죠. 정책이 바뀌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론 정책이 바뀔 일은 그렇게 없겠지만 이 정책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결국 이 사업 자체가 또 사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나 그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끊임없이 좀 교육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학교 안전의 부분도 좀 끌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또래용 상담, 뭐 자치법정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의 폭력과 관련해서 갈등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이게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네 가지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감당하는 선생님이 또 어떤 학교는 한 분이 이것들을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네 가지 프로그램을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고유의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래 조정과 또래 상담에 접근하는 그 원리들이 다른데 이것을 한 학생이 할 수 있을 경우에 오히려 학생들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은 평가 위주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평가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평가들을 받는 입장에서는 잘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들지만은 이런 것들이 평가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들이 맞지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실제로 우리 지역은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지만은 바로 우리 옆 동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같이 프로그램 나가지만은
교육부 시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구하고 서류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자고 하는 예산을 다른 프로그램에 쓰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서류가 구비가 되고 그게 보고가 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선택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선택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재정적 지원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그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데 관련 연수를 1학기 때 연수했는데 2학기 때 다른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그것 관련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선생님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것들이 과연 제대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 들고 이런 관련해서 이제 그 연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이제 1년에 예를 들어서 연수를 몇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와 선택할 수 있는 연수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진학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필수로 나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좀 받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발효식품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연수 프로그램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몰린다고 해요. 그건 거의 뭐 취미생활이고 학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개인의 취미 형태인데 그것도 똑같은 연수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분명히 그 기본 연수 몇 시간, 필수 연수 몇 시간, 뭐 총 연수 몇 시간으로 정해지면은 그 안에서 선택한 필수를 좀 해주고 정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진학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은 필수로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뭐 학생들 뭐 한 20여 명 교육시켰다고 그 학교가 변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나머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함께 그 프로그램에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운영할 때 프로그램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그 학교의 문화로 정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앞에서 계속 시간을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